안녕하세요. 이번 주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유영주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웹에서의 오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드를 짜다 보면 오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코드는 없고 결국 오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에러가 났는데 화면이 멈추고 아무것도 안 뜬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저 웹이 망가졌다고 느끼겠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하얀 화면만 보이고 개발자는 콘솔 로그조차 못 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트라이 캐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똑똑하고 적극적인 오류 대응이 필요해요. 오류라는 게 꼭 코드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오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에러입니다. 예를 들어 undefined is not a function 같은 거요. 타이핑 실수나 데이터 구조를 잘못 예측했을 때 자주 터지는 에러입니다. 두 번째는 API 통신 오류예요. 백엔드 서버가 500번대 에러를 반환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URL을 호출해서 사공사가 나는 거죠. 이건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나와?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는 UI가 깨지는 오류입니다. CSS가 잘못 적용되거나 컴포넌트가 예기치 않게 조건 없이 렌더링되면 레이아웃이 무너지고 버튼이 안 보이는 식의 문제로 이어져요. 마지막은 사용자 입력 오류입니다. 비어있는 필드, 이상한 이메일 형식, 혹은 의도치 않은 입력값. 이건 우리가 미리 예외 처리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백엔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코드를 읽고 난 후 코드를 실행합니다. 코드를 읽는 중에 발생하는 에러는 파스타임 에러라고 부르는데 엔진은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파스타임 에러는 코드 안에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트라이 캐치는 유효한 코드에서 발생하는 에러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러를 런타임 에러 혹은 예외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트라이 캐치는 동기적인 코드에만 잘 작동해요. 예를 들어 여기 코드처럼 set timeout 안에서 에러가 나면 밖에서 감싼 트라이 캐치는 그걸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set timeout 안의 코드는 나중에 따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미 트라이 캐치가 끝난 다음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캐치를 함수 안쪽에 직접 넣어줘야 에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대표적인 놓치는 오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하얀 화면을 부르는 3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sync await 함수 안에 try catch를 안 넣었을 때 에러가 나면 콘솔에도 안 찍히고 화면도 멈춰버려요. 아래는 같은 코드지만 try catch로 감싸주는 버전인데요. 이렇게만 해줘도 오류 로고가 찍히고 사용자가 멍하니 기다리는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다음 코드는 캐치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해도 콘솔에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아요. 특히 프로미스는 실패해도 unhandle rejection으로 조용히 넘어갑니다. 유저점 네임을 호출하면서 타입 에러가 발생하고 콘솔에는 빨간 오류 메시지만 뜨고 브라우저 화면은 아예 렌더링이 되지 않고 흰 화면만 보이게 돼요. 이처럼 렌더링 중 에러가 나면 리액트는 전체 컴포넌트를 멈춰버리기 때문에 에러 바운더리로 감싸지 않으면 화면은 멈추고 사용자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역 에러 감지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오류, 특히 비동기 작업 중 발생하는 오류는 트라이 캐치로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window.on 에러나 unhandle rejection 같은 전역 이벤트를 사용해서 에러를 캐치하고 백엔드 서버로 로그를 보내거나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컴포넌트 단위의 보호, 바로 리액트의 에러 바운더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렌더링 중 오류가 발생하면 리액트는 그 컴포넌트를 포함한 전체 트리를 렌더링하지 않아요. 즉 흰 화면만 남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에러 바운더리를 사용하면 특정 컴포넌트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앱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용자에게 직접 fallback UI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 고침해주세요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당황하지 않고 적어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해도 사용자 경험을 보호할 수 있고 개발자는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트라이 캐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오류 대응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트라이 캐치의 한계와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분명 트라이 캐치는 필요한 도구이지만 프론트엔드는 단순히 오류를 잡는 걸 넘어서 사용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발자는 단순히 에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 사용자 경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에러를 감지하고 기록하고 대응하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론트엔드에서의 진짜 오류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